다이어트도 주의하셔야 돼요. 몸무게는 줄었는데 머리숱도 같이 줄었다. 흔한 패턴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바로 FDA 모발 굵기 회복 효과를 공식 인정한 유일한 성분이기도 하죠.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 영양, 외용제, 병원 치료를 병행한다면 굵고 건강한 머리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 하나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얇아진 머리카락을 다시 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빠지는 것보다 가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탈모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를 하시던 분들이 효과 있네? 하고 체감하실 때는 빠졌던 모발이 다시 나는 것보다 가늘어졌던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면서 느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굵기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치료가 먹히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치료 예후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모발이 얇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피염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든지 반복적인 염증 상태를 가진 분들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 유독 머리카락이 더 얇고 약하게 자라요. 모낭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염증성 탈모는 원인이 해결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두피염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해주기만 해도 얇아진 모발이 다시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술, 매운 음식, 과한 스트레스, 손으로 긁는 습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요. 특히 손으로 두피 만지는 습관, 무심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가 두피염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서 느낀 건 이건 생활습관병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까지 전체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게 됩니다. 두피염이란 건 단순히 피부가 조금 가렵고 붉은 게 아니라 모발의 미래, 모낭 건강을 결정짓는 시작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인은 유전적 탈모입니다. 유전력이 강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모낭이 남성 호르몬, 특히 DHT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쉽게 모발이 얇아지고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생활습관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수면 부족, 과음, 고단백 위주의 식습관 등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DHT를 차단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나스트레이드, 투타스트레이드 계열의 약들이 있죠. 남성분들에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고요. 여성분들에겐 이 약물 복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엘크라넬 같은 외용제나 미녹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활습관적으로는 검정콩, 검정깨, 달걀, 석류 같은 음식도 모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만큼 두피에 안 좋은 게 없어요.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두피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모낭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두피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다시 두피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다이어트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단기간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방해하니까요. 몸무게는 줄었는데 머리숱도 같이 줄었다. 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로 인한 모발 변화는 초기엔 티가 잘 안 나다가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모발의 탄력, 윤기, 굵기까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건 영양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발 주기의 교란, 즉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전환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푸석해지고 심하면 산발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계절 변화, 시험 스트레스, 이직, 이사, 이별, 수험 등 삶의 큰 이벤트 이후에 모발이 갑자기 변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스트레스성 탈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두피와 모낭의 직접적인 건강 요인으로 꼭 인식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얇아진 모발을 다시 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탈모 외용제 중 가장 흔하고 FDA 모발 굵기 회복 효과를 공식 인정한 유일한 성분이기도 하죠.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되었지만 채모 증가 부작용에 착안해 모낭 주변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기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산소와 영양물 공급을 늘리고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시켜 굵고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써서 효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써야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쉐딩 반응이라 불리는 일시적인 탈락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약한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녹시딜은 액상과 폼 타입이 있는데 예민한 피부엔 폼 타입이 덜 자극적이고 사용감이 좋아요. 농도는 보통 남성 5%, 여성 2에서 3%를 권장하지만 여성도 심한 경우엔 5%를 쓰기도 해요. 단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꼭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녹시딜은 단기간의 마법은 아니지만 가늘어지는 초기부터 꾸준히 써주면 모낭 보호와 굵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모발 관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저출력 레이저나 두피 주사 치료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이고 모낭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엑소점 그리고 PDRN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성분들을 두피에 직접 주사하거나 MTS 같은 방법으로 도포에 흡수시키면 모낭세포를 자극해서 약해졌던 모발이 다시 굵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PRP, 자가혈소폼 혈장은 본인의 혈액을 원심 분리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세포 재생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낭 주변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엑소점은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재생치료 성분 중 하나인데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신호 전달 물질로 모낭 줄기세포의 회복과 항염작용, 조직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염증성 탈모나 두피 자극이 동반된 경우에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PDRN은 연어 DNA에서 유래한 성분인데 조직 재생과 혈관 신생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서 피부뿐 아니라 두피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모낭의 기능을 완장화시키고 세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이런 치료들은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를 기본 주기로 잡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1, 2회만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꾸준히 일정 간격을 반복하면서 모낭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두피에 뭐 주사 맞아서 효과 있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몇 회차가 지나면 모발에 힘이 붙는 느낌, 즉 뿌리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이 덜 빠진 느낌을 말씀하시곤 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굵기도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런 시술은 자연적인 성장인자 자극을 통해 모낭 스스로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 내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 어렵거나 미녹시딜 같은 외용제 사용이 제한적인 분들에겐 이런 두피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녹시딜, 약물, 영양제 등과 병행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선 대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말씀드리면 비오틴, 아연, 철분, 비타민 D, 맥주 효모, 케라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모를 경험하신 분들이 꾸준히 복용했을 때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오틴은 모발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발 성장과 케라틴 생성에 중요한 성분이고요. 아연은 모발 세포의 분화와 성장, 면역 조절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뿐만 아니라 두피형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중요한데요. 생리,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철결핍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제를 잘 챙기고 관리해도 기본적인 철분 상태가 부족하면 모낭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철분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 비타민도 정말 중요해요. 이건 햇빛을 받아야 만들어진 성분인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생각보다 결핍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과 호르몬 밸런스, 심지어 모낭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성분이에요. 여기에 더해 맥주 효모나 케라틴, 시스테인 같은 모발 구성 성분을 보충해주는 제품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종합 영양제를 고를 땐 이 성분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그럼 어떤 브랜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브랜드보다 성분 조합이 잘 짜여 있는지 그리고 복용 용량이 충분한지 식후에 잘 흡수될 수 있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참고로 판시들이나 판토가 같은 제품들은 이런 주요 성분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경험적으로도 꽤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 제품군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2, 3개월 이상 복용하면서 나한테 맞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시술이나 약을 쓰더라도 모발을 구성하는 재료 자체가 부족하면 절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보충은 부가적인 게 아니라 기본 토대로 생각하고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물 부작용입니다. 모발을 얇게 만드는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가 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닌 계열의 약들은 약이에요. 저도 고등학생 때 3년 정도 복용했었고 그 후로 머리카락이 확 얇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이 약은 피지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만큼 모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항생제, 항우울제, 항간질제처럼 장기 복용 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약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상담하시고 복용 중에는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바로 굵기예요.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 모발이 얇아진 사인을 잘 캐치하고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 영양, 외용제, 병원 치료를 병행한다면 굵고 건강한 머리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라인을 씻는 남자 닥터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